안녕하세요. 펫크리에이터 모리와 동물 변호사 이차은이 함께 알아보는 동물법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이찬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오늘은 펫 장래에 관한 질문인 것 같은데요. 사연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7년 전 유기견 센터에서 데려온 강아지. 얼마 전부터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더니 이제 곧 무지개 다리를 건널 것 같아요. 어떻게 보내야 할지 벌써부터 마음이 너무 아픈데요. 막상 생각하기도 싫었던 이별의 시간이 다가오니 감정적인 부분 못지않게 장례 절차 또한 어렵게만 다가오네요. 어렸을 적 동네 친구 집에서는 천에 곱게 싸서 산에 묻기도 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벌금을 내야 한다는 이야기도 들리고요. 장례업체에 맡기자니 비용이 너무 들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곳에 맡겨야 할지 감이 오지 않아요. 합법적으로 또 마음을 다해 잘 수습해 보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장래에 관한 건 사실 저도 질문이 참 많거든요. 저도 이제 강아지를 키우는데 저희 강아지는 5살이거든요. 이제 아무래도 나이가 먹어갈수록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네. 왜냐면 장래 절차라는 게 사실 그냥 천에 싸서 땅에 묻어주면 안 된다고 알고 있어서 이 장례식에 관한 것도 요즘 좀 많이 이슈가 되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반려견은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온 가족이라서 그런 순간이 참 많이 어렵고 힘들 겁니다. 반려동물의 죽음을 앞두고 네. 반려인 인간은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것인지 네. 뭘 준비하는지 알려면 법을 또 알아야겠죠. 네, 그렇죠. 반려동물 사체를 땅속에 묻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반려동물이 죽는 순간 반려동물은 폐기물이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도 다시 또 물건이기 때문에 그렇죠. 실제로 환경오염의 문제도 있고요. 전염병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취지는 맞고 그래서 묻어서 네. 적발이 됐을 경우에는 100만 원 정도의 과태료를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변호사님 혹시 그 땅이 자기 소유의 땅이다 그런 경우에도 문제가 될까요? 사체는 폐기물로 네. 취급이 된다는 걸 말씀드린 바와 같고요.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를 규정하는 목적은 환경오염 등의 이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땅, 남의 땅, 국가 땅 네. 이런 것들을 따지지는 않습니다. 동물의 사체는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합니다. 종량제 봉투에 담긴 사체에는 이제 소각이 되죠. 이게 원칙입니다. 그렇죠. 폐기물 처리의 원칙입니다. 이런 방법은 선호되지도 않고 하고 싶지 않죠. 하고 싶지 않죠. 그래서 장례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정말 가족인데 그렇게 하긴 정말 싫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펫 장례 서비스를 이용을 할 때 혹시 좀 고려해야 될 점은 없을까요? 중요한 것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허가를 받은 합법적인 장례식장인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거고 생각보다 무허가 업체들이 많거든요. 그래요? 돈이 되는 거여가지고 허가받지 않고 몰래 이제 정식의 장례식장인 것처럼 영업하는 곳이 있고 무허가 장례식장을 통해서 어떤 장례 서비스를 받았다. 근데 거기서 어떤 피해를 받았다라고 하면은 제대로 피해 보상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구나. 무허가 업체들이 많아진 게 아무래도 신생 사업이라 그래야 될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막 뛰어들고 네. 있는 거죠. 그럼 저희가 좀 잘 살펴보는 수밖에 없겠네요. 네. 뭔가 허가증을 좀 꼼꼼하게 요구를 해서 체크를 미리 한다거나. 근데 또 펫 장례식장의 그러니까 이걸 운영을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허가를 받기가 참 어렵다고 하던데 그게 사실인가요? 혐오시설이라고 뭔가 그렇죠. 반대도 많다 그러고. 사람도 마찬가지죠. 장례식장이라고 하면은 땅값이 떨어지기 때문에 혐오시설로 보고 장례식장이 가지고 있는 일단 뉘앙스가 좋은 감정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곳 주변에 장례식장이 들어오는 걸 원하는 사람은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동물 장례식장의 현실이 또 더더욱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이 더 강하다 보니까 불법적인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원활하지 않는 장례 서비스 등의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소송 관련이 또 많아지는. 제 개인적인 경험을 좀 말씀드리고 개인적인 경험이요? 네. 제가 제주도에 살았었거든요. 네. 제주도에는 정식 허가받은 장례식장이 없어요. 없어서 반려인들이
이 반려동물을 키우다가 네. 반려동물이 죽으면 네. 앞서 말씀드렸죠. 자기 땅이든 남의 땅이든 묵으면 불법. 네, 불법입니다. 불법이기도 하고 네. 반려인이 이제 그런 상황은 원치 않는 경우가 또 많기 때문에 장례식을 치르기 위해서 육지로 올라갑니다. 데리고. 하체를 데리고 올라가서 장례를 치르고 다시 내려와서 불법이지만 묻거나 이제 화장한 이제 이후를 네. 어딘가에 보관을 한다거나 그렇게 하고 있었고 최근에 그래서 제주도에서는 이런 민원이 네, 워낙 네. 많다 보니까 노력해가지고 장례식장 허가가 나온 걸로 알고 다행이네요. 이제 제주도민들도 장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반려동물 관련 어떤 시설이나 문화들이 막 급부상하고 있는 시기라 그렇죠. 뭔가 새로운 게 하나 생기면 아무래도 제주도까지 가기에는 그렇죠. 제주도도 그 제주도민들도 동물 장례식장이 혐오 시설이라는 이유 때문에 거기도 너무 많은 인원이 있어서 이제 설치를 못 하고 있었던 거죠. 그동안. 그렇구나. 예.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러면 혹시 제주도에 사는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뭐 육지에 가서 식을 끝마치고 유골을 그 뼈가루라 그러죠. 예. 그거를 가져와서 바다에 뿌리거나 이런 것도 불법일까요? 불법이죠. 불법이고 법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네. 어떻게 하면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게 없어요. 법이 없는 상태인데 제가 아까 불법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이제 법에서 정해지고 있는 장례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불법의 소지가 있다 정도로만 소지가 있다.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된다 안 된다 누구도 지금은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부분도 조금 없습니다. 재정의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긴 하네요. 그러면 혹시 장례식장을 결정할 때 또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 또 체크를 하신다고 한다면요 모든 장례 절차에 참관이 가능한 곳인지를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참관. 예, 모든 순간이 숨김없이 진행된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장례 절차에 불법 요소가 일어나지 않는다 자신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 모든 과정을 참관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반려인도 조금 마음이 놓이게 되고 보기는 슬플지는 몰라도 마지막을 또 함께 해준다는 그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혹시 합법적인 펫 장례 서비스를 좀 찾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서 알려주실 수 있는 뭐 사이트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합법적인 동물 장례 서비스 업체를 찾으신다면 아래에서 보시는 두 사이트 정도를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곳에는 농식품부가 관리하고 있는 합법 장례 업체들을 모아둔 곳이기 때문에 비교해 보시고 서비스 의뢰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좋네요. 이렇게 다 모아둔 사이트가 있다고 하니까. 네. 국내 펫 장례업계 구조를 보면 생각보다 불법인 곳이 많다고 합니다. 동물병원에서 소개시켜준다고 혹은 포털에서 검색했다고 바로 믿어버리지 마시고요. 이렇게 사이트를 통해서 좀 확실하게 먼저 검증을 반려인이 해보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건요. 천만 반려동물 인구의 증가만큼이나 이런 반려동물 관련 산업이 좀 활성화되고 합법화되어야 된다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개와 고양이의 평균 수명이 약 15년에서 20년 정도 되는데요. 이 긴 세월 지내온 보호자한테는 가족이나 친구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좀 마지막 순간에도 좀 예의를 다해서 보내주는 게 이런 또 장례 서비스가 좀 업체가 합법적인 장례 서비스 업체가 많아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반려인들이 꾸준히 목소리를 내줘야 하는 부분이 될 것이 불법 장묘 시설이랑 장례 비용 리베이트 관련된 문제, 사회적 문제도 있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감시나 처벌도 함께 이루어져야 하겠죠. 리베이트까지 받는 거는 또 몰랐네요. 보완되어야 될 게 좀 많네요. 동물보호법이 한층 더 진보해 갈 수 있도록 저희 반려인들과 또 비반려인들 모두가 좀 눈 부릅뜨고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꼭 필요한 정보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변호사님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정보로 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